반갑습니다. 장종료 시장점검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 상승 마감했는데 해외 증시 강세하고 비교하면 굉장히 만족스럽지 못한 수준입니다. 이렇게 만족스럽지 못한 흐름이 나오는 것은 수급 때문인데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수로 전환해서 이번에 공매도 재개 전에 짧은 랠리를 보여주지 않을까 약간의 기대를 걸었는데 이 부분이 외국인 매도로 분쇄가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외국인 매수 전환 전까지 기대할 부분이 크지 않다라는 부분, 그리고 금융투자의 프로그램 매매가 계속 나오는데 이전에 비해서는 규모가 살짝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줄어든 이유가 4월 1일부터는 이 금융투자는 시장 조성자로서 거래소 면제를 받습니다. 근데 이 시장 조성자들의 매매가 너무 대형주에 필요 없는 부분들까지 남발이 된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거래가 돼야 투자자들이 이 거래량을 보고 투자를 할 건데, 황금성을 보고 가만히 놔두면 거래가 거의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증권사들이 프로그램 매매를 통해서 이 거래를 일으켰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거래세를 면제를 해주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게 이제 너무 어차피 거래가 많이 되는 종목에만 너무 집중이 되더라. 그래서 시가총액 1조 원 이상, 그리고 상위 50% 회전율을 갖고 있는 종목들은 거래세 면제를 제외한다. 이래서 이 프로그램 매매 규모가 조금 줄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 프로그램 매매까지 줄어들었기 때문에 시장이 올라가려면 연기금이나 외국인 같이 장기 투자 성격의 자금이 매수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들이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 증시가 좋은 상황에서도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승 여부가 꺾인 건 아니고 아직까지 한 3주 정도, 공매도 재개까지 3주 정도 남았는데 이걸 한번 들어 올릴 것인지 아니면 조정을 받다가 공매도 영향으로 내려갈 것인지 이 부분이 결정이 되는데, 일단 유동성 측면, 수급 측면에서 보면 이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은 상태입니다. 다만 그나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건 이익이다. 중소형주에는 오히려 이런 수급 불균형이 이익이 된다라는 점에서 중소형주 위주로 투자를 하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분들께는 좋은 상황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지수가 1천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1천선 돌파한 건 굉장히 오랜만입니다. 종가 기준으로는 거의 20년 만에 돌파했습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스닥이 20년 만에 종가 기준으로 1천선 돌파했고 거래량도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많아지면 결국은 주가가 상승을 한다. 하락을 할 수도 있지만 이 거래량에 대해서는 아주 담백하고 단순하게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뭐 거래량에 엄청난 비밀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거래량에 대해서는 고점에서 거래량 터지면 나쁘고 저점에서 거래량 터지면 좋다. 이렇게 단순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요 고점을 기준으로 본다면 아직까지 바닥권이고 이 자리에서 거래량을 증가를 시키면서 올라간다. 이거는 좋은 겁니다. 그래서 코스닥이 앞으로 큰 에너지를 보여줄 거고 중소형주는 웬만하면 3, 4배씩 올라가는 그런 불장이 연출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그래서 제가 예상한 대로 뭐 제가 맞췄다고 자랑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식시장에서 맞췄다 틀린다는 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는 거 그냥 무당이 전 보듯이 맞췄다 해서 그게 뭐 우쭐될 것이냐 아니면 틀렸다 해서 부끄러워할 일이냐, 그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지금 시장이 대형주에서 수급이 나쁘고 삼성전자가 유동성 항아리 역할을 할 것이다. 그래서 그 유동성이 다른 종목으로 퍼져서 삼성전자 외의 종목들이 상승을 하고 그게 결국은 이 상승 약수처럼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내려서 중소형주들이 강세가 될 것이다 라는 부분, 그 부분이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당처럼 맞췄다 틀렸다가 아니라 이런 현상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합리적인 추정을 통한 예측을 했고 그게 맞아 떨어졌다. 근데 이거 예측을 기준으로 해서 예측대로 한 게 아니라 예측을 기준으로 해서 중소형주 비중을 크게 두고 대응을 하고 있는 부분이 맞아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보유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양호하다라는 부분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보유 종목 들어가서 유스홀딩스는 윗꼬리 돌파했습니다.
자, 이것도 상식적으로 보겠습니다. 지나고 난 일이니까. 유스홀딩스도 주주 운동이 있었습니다. 예. 유스홀딩스가 주주 운동인가? 뭐 이걸 뭐라 표현해야 되지? 뭐 어쨌든 최대 주주 빼곤 다 소액 주주라고 보면 유스홀딩스도 이런 주주 운동이라고 정의하는 이런 활동들이 있었고, 근데 그 활동이 끝났는데 주가가 하나도 안 올랐습니다. 그 활동이 끝나고 나서도. 근데 무슨 사연인지는 모르겠지만 최대 주주가 이런 공정 공시를 냈습니다. 이건 추정컨대 아마 최대 주주하고 소액 주주 쪽하고 합의를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합의를 해서 순이익의 30% 이상 주주 환원에 활용하고 배당 이렇게 하고, 그리고 현금성 자산 있는 것 중에서 100억 수준으로 자기 주식 매입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내놨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요 활동을 했을 이 시기에 주가가 많이 올랐다. 그러면 또 못 올라갈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합의가 있었다라고 하면. 근데 바닥을 기고 있다가 그런 합의가 딱 터졌습니다. 이게 이러면 뭔가 소액 주주들의 어떤 그 의견을 수렴을 해서 뭔가를 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했는데 주가가 안 올라간다? 또 싸우게 되는 또 싸우게 되는 건데, 뭐 어쨌든 이 주주들의 손바뀜이 있어야 최대 주주 쪽에서도 그런 어떤 조치에 대한 이득을 얻을 수가 있으니까, 나 시끄러운 거 싫어, 주가 올려줄 테니까 나가, 뭐 이런 맥락이 아닐까 싶은데, 그랬을 때 하나도 안 올랐는데 윗꼬리도 이렇게 거래량 터지고 얻어맞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날 이거 추천을 드린 건데, 요거 만약에 내려온다? 또 싸우겠네? 나쁘지 않을 거고. 올라가야 되는 건데? 왜 내려오지? 뭐지, 이거? 뭐 되게 이상한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미 100억을 나중에 산다. 근데 이 유통 주식이 많이 없는 주식에서 100억을 산다? 이거는 안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내려가더라도 한 달 있다가 올라가겠지. 근데 이사회를 찾아보면 5월 10일에 했었고 5월 12일에 했었습니다. 그 작년 재작년에. 그러면 1분기 실적 발표 나고 나서 정기 이사회가 이때쯤 열린다라고 보면 올해는 정기 이사회가 아마 뭐 10일이나 11일 정도 되지 않을까? 아무튼 이 사이가 될 것 같습니다. 5월 10일에서 12일 사이가 될 것 같고, 이때 정기 이사회를 개최하면 100억 원의 유상증자래. 100억 원의 이제 뇌 정지가 오네. 자사주 매입을 100억 원의 자사주 매입을 이 시기에 할 거다. 그럼 일단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근데 주가가 안 올라? 뭐 이런 경우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미리 올랐다가 자사주 매입 발표하고 그냥 이렇게 더 이상 안 오르는 이 경우는 생각할 수 있지만, 안 올라? 그럼 자사주 매입할 때 오르겠네. 이 시점에서는 그냥 딱 봐도 사야 되는 겁니다. 그냥 이건 드세요 하고 주는 건데, 가끔씩 이런 확실한 게 있습니다. 주식시장이 전체가 불확실하지만. 네, 그래서 이런 형태의 흐름이 나오고 있고, 매물대도 이렇게 돌파를 했습니다. 요 매물대, 가장 매물이 많은 이 자리를 돌파를 했고, 그리고 이 윗꼬리 자리도 곧 돌파를 할 것이고, 여기까지 돌파하면 8,000원까지 올라가면 그 위로는 매물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8,000원대까지 올라간 다음에 자사주 매입을 발표하면 더 올라가서 한 10,000원 정도 되지 않을까? 안 되더라도 어쨌든 드세요라고 준 건데, 좀 잘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잘 캐치를 하고 못하고,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누군가는 은행에 넣어가지고 10년 동안 넣어놓으면 이 금액을 10년 동안 넣으면 이 금액의 수익이 될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불과 2주일 만에 이 수익을 얻습니다. 이게 위험과 바꾸는 걸 하더라도 가끔은 이렇게 위험이 낮고 기대 수익률이 높은 이런 것들이 오니까, 그래서 주식 투자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딱 보고 바로 알지 않습니까?
근데 누군가는 이거 보고 이건 뭐지? 이런 생각을 했을 거고, 또 누군가는 에이 뭐 당장 안 오르니까 이게 뭐 발표했는데 아무 반응도 없네? 예,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게 주식 공부를 한 사람과 못한 사람의 차이다. 주식 공부해서 잘났다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그냥 주는 건 먹어야 되는 겁니다. 예. 예, 그리고 이온 컴포텍 꼴도 보기 싫으니까 넘어가고, NHN 복스도 꼴도 보기 싫으니까 넘어가고, 제노레이 뭐 딱히 특별한 거 없으니까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반응 오기 전까지는 조용할 거니까. 그리고 액트도 뭐 딱히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서 이제 댓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맞다. 영신금속을 보고, 영신금속 보고, 예. 영신금속. 영신금속이 또 급등을 했습니다.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거 과연 이게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만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냐? 굉장히 전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은 아니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은 전문 투자자로 해가지고 이렇게 외국인으로 나오게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문 투자자 등록하는 게 있습니다. 전문 투자자로 등록해서 증권사에 이렇게 하면 외국인으로 나오게끔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텐데, 근데 이거 불공정 거래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항상 그렇지만 결과가 나와야, 무슨 얘기냐면 누군가 칼을 들지도 않고 누군가 죽일 거다라는 것만으로도 처벌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누군가를 일단 죽여놔야 그때부터 처벌이 가능한 것처럼, 지금 사는 것만 갖고 어떻게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나중에 이 행위에 대해서 결과적인 게 나와야 되는 거니까. 뭐 그리고 저는 어쨌든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주주들의 최선의 이익이 뭐가 되느냐를 고민을 하고 활동을 합니다. 주가가 오르는 거에 대해서 제가 싫어할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주가가 오를수록 주주 구성이 바뀔 가능성이 크고, 그렇게 되면 제가 주총에서 임시 주총을 불러가지고 질 수도 있습니다. 주주 구성이 많이 바뀌면. 그러면 그리고 주가 뭐 회사 측에서 우리가 주가 올려줬어 뭐 이렇게 나왔을 때, 또 지난번에 저한테 위임장을 주신 분들 중에 일부는 또 회사 측에 위임장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만 갖고는 현상 유지가 제일 좋습니다. 이 주주 구성이 바뀌지 않는 상태에서 주주 총회를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르는 걸 제가 좋게 생각하는 것은, 제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이 영신금속 주주분들께서 어쨌든 주가가 올라서 이익을 보니까, 그러면 만약에 제가 주총에서 진다, 저는 어떻게 손해를 보느냐? 일단 첫 번째로 소송비 날린 거 이번 저번 합쳐가지고 최소 1억 이상이 될 거고, 두 번째 뭐 시간 가치에, 세 번째 뭐 주주총회에서 이겼다고 까불다가 주주총회에서 결국 져가지고 다음번 주주총회에서 졌다 이래서 뭐 부끄러운 일을 당하는 것과, 뭐 사실 좀 민망하고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게 여러분들의 이익과 비교를 하자면 굉장히 작은 겁니다. 제가 조금만 감소하면 여러분들께 이익이 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올라가는 것도 좋다 생각하면서 또 한편으로 마음이 좀 즐기지 못하는 주가 상승을 즐기지 못하는 이런 좀 그런 게 있는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께서 저하고 그 어떤 계약도 없고, 그리고 우리가 최대 주주의 어떤 문제점들을 제기하고,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주주들이 판단을 했고 심판을 한 겁니다. 이미 이거는 전설로 남을 만한 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주총회에서 뭔가 좋다 나쁘다 이런 쪽으로 이제 우리가 감정적으로 가게 되면 우리 영신금속 주주분들께서 최상의 이익을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께서 주가 상승을 즐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셨을 때, 물론 저는 한 8,000원까지 기준을 잡고 있지만 이 8,000원을 당장 만들 수 있다는 건 아니니까, 그러면 이 8,000원과 시간 가치를 감안해서 여러분들께서 판단했을 때 이 정도면
챙기는 게 맞겠다라고 하시면 그냥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괜히 뭐 저한테 의리 지킨다 이렇게 하셔 가지고 그 기회를 놓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서 가장 이익을 많이 보는 것이 가장 저한테 의리를 지키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부담을 갖지 마시고 좋은 가격이 왔을 때, 다만 그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가격이면 불과 아무것도 없었을 때 뭐 당연히 이길 거라고 생각지도 못했을 때도 이 가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시가총액 순서로 봤을 때 지금 이 영신금속보다 시가총액 낮은 종목 중에서 멀쩡한 종목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도 지금 가격도 나쁘지 않다라는 거니까 굳이 지금 물량을 넘겨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나중에 그 말씀드린 것처럼 8,000원 기준으로 해가지고 시간 가치 감안해서 그렇게 대응을 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는 뭐 좀 쪽팔리고 민망스럽고 소송비 좀 날리고 뭐 그 정도로 끝나는 거지만, 여러분들께서 오늘도 그렇습니다. 저는 이게 분명히 최대 주주 측에서 매집을 한다라고 보는 게 뭐 아닐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런 인위적인 매수가 들어온 게, 이거 인위적인 매수가 지금 분명히 인위적인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최대 주주도 아니고 우리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는 뭐 사실 예를 들어서 우리 영신금속 소액 주주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서 니네 도와줄게 하는 적이 있다면 어쨌든 저를 찾게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런 여러 가지 제안들을 받아보긴 했지만 실제로 제가 뭐 같이 하자 이런 건 전혀 없었고, 그러니까 최대 주주 측이 아니면 이렇게 산다라는 것은 얘네들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겁니다. 만약에 이쪽도 저쪽도 아니고 뭔가 여기서 주식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 그래서 내가 먼저 선수 쳐가지고 사면 그 차익을 먹을 수가 있겠네 라는 자금이 들어왔다라면, 이게 이 주주, 그러니까 경영권 분쟁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런 자금이 있다면. 왜냐하면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다양한 어떤 수를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액트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액트가 그때 보자, 여기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고 이제 정상화 될 거라는 기대감은 올라가고, 여기서 이제 유상증자를 때리면서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물론 유상증자를 불러도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다 있고 실제 뭐 유상증자를 막아낼 수도 있습니다. 방법은 뭐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저쪽 사람들도 볼 거니까. 근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충격을 줍니다. 근데 액트는 결국 우리가 막아냈고, 그래서 우리 액트 소액 주주분들께서 일치 단결해가지고 이걸 막아내고 나서, 그리고 나니까 어떻게 됐냐면 모든 주주들이 최대 주주한테 등을 돌렸습니다. 아니, 당신네들 뭐 나쁜 건 알았지만 주주들 이해에 대해서는 아랑곳하지 않네. 그러니까 주가 박살 내는 거에 대해서 전혀 꺼리낌이 없는 아주 사이코패스 같은 사람들이네, 이렇게 인식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주들하고 같이 가려는 생각이 전혀 없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한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 큰일 나는 겁니다, 최대 주주는. 뭐 그래서 뭐 그런 경우도 소액 주주 입장에서 주가가 내려갔다 오면 그게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사실 그런 걸 부르면 완벽하게 승리할 수 있다라는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나쁘지 않은 카드지만, 만약에 최대 주주하고 관계없는 쪽에서 이렇게 들어왔다면, 만약에 그런 유상증자 불러서 이렇게 다녀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나중에 오르겠지만. 그러니까 이거는 최대 주주하고 관계된 자금일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랬을 때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그런 배경 설명을 드리고 핵심을 보면, 요때 거래량 보시면 아시겠죠. 일부러 밀어 올렸습니다. 근데 이 물량, 이때 샀던 물량들이 안 나왔습니다. 그냥 그 뒤에 거래량 보시면 거의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주주들이 이걸 보고 떨어진 걸 봤을 때 여기서 팔고 여기서 다시 살 걸,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커지면
일단 뭐 예를 들어서 8,000원 만들 수 있는 것도 알겠고 시간 같이 감안해서 뭐 6,000원, 7,000원 뭐 내가 대충 봐서 할 수도 있지만 당장은 요 위에서 팔고 밑에서 사면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유동화가 되는 겁니다, 물량이. 근데 이거 한번 팔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올라가서 다시 살 기회를 안 줄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지금 가격에 만족한다 그러면 어쩔 수 없겠지만 일단 이 구조상 이것도 지금 거의 뭐 구조가 굳어져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지금 매수하는 게 최대 주주 측에서 사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요 장중 변동성이 큰 것은 여러분들의 어떤 주식 유동화를 시켜서 최대한 낮은 가격에 받아내려고 하는 행위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예,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은 최선의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 최선의 선택 앞에 위에서 팔고 밑에서 다시 잡아야지 이런 얄팍한 생각이 드는 순간 손실로 연결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다고 뭐 유상증자 할 것 같으면 팔고 유상증자 하면 밑에서 받을까? 이것도 사실 말씀드리는 것처럼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걸 하는 순간 끝납니다. 주가가 내려가든 이런 걸 떠나서 최대 주주는 그 자리에서 끝납니다. 주주 배정 일부러 주가를 망가뜨리려고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했는데 최대 주주에 표를 주는 소액 주주가 단 한 명이라도 있겠냐 하는 부분하고 액트 때는 얼마가 왔냐면 65%가 왔습니다. 위임장에. 전체 의결권이 있는 주식 중에서. 얼마나 분노를 했으면 한 주 있는 분들까지 보냈습니다. 예. 그런 거기 때문에 저는 이기려고 한다면 못한다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 봤을 때 그것도 가능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지금 최대 주주가 사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두 번째, 유상증자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고 만약에 한다면 그 길로 그냥 끝이다. 예. 그리고 세 번째, 이 장중 변동성을 높여서 여러분들 물량을 유동화시키려는 의도가 있으니까 그것보다는 여러분들께서 기준을 잡고 그 기준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시는 게 좋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건 제가 좋자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께 최대한 좋은 방향으로 이렇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만약에 제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여러분들 지금 주가 싸니까 더 사십시오. 50% 넘기게 우리 소액 주주들의 힘을 보여주십시오. 뭐 이렇게 했겠지만 그게 아니니까 여러분들 제가 드린 부분들을 잘 고민을 해보시고 거기에서 최종적인 판단을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정기주주총회에서 그런 결과가 나온 건 제 기준에서는 이건 완전히 기적입니다. 기적이고 그거를 했다라는 것만 하더라도 저는 더 이상 여러분들께 뭐랄까 부채의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저한테 부채의식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최선의 이익이 되도록 그렇게 대응을 해 나가시면 좋겠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기준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면 뭐 제가 이 주식 3만 원 가니까 여기서 절대 팔지 마십시오. 이런 건 거짓말인 거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수치,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 8,000원 정도다. 근데 그게 시간은 뭐 당장은 조금 어렵지 않겠냐. 그럼 시간이 조금 걸린다. 그럼 그 사이에 8,000원과 그 시간 가치를 감안해서 대응을 하시면 될 거다. 요 기준 요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너무 또 설명이 길어졌는데 댓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하나 찍고 예. 그러니까 이런 의리 같은 거는 그냥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최선의 대응을 하겠습니다. 요게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유한타 종목들 아주 지금 괜찮아질 건데 언급을 안 하는 게 인내심 소진을 하지 않는 데는 더 좋기 때문에 예, 그렇게 수익 내 가시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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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감사합니다. 실리콘웍스, 예.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뜻이 아니라 8,000원을 할 수 있는데 그 시간 가치가 있으니까 그거까지 다 계산해가지고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당장에 7,000원이
6개월 후에 8,000원보다 낫다라고 판단을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무조건 팔지 말라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최선의 이익으로 대응을 하시라라는 겁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아, 예. 어, 예. 그러니까 뭐 요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 코로나19 이후에 유동성이 굉장히 많이 풀렸고, 그리고 1980년대 고금리로 유동성을 재워놓은 것과, 그리고 이제 다시 저금리로 푸는 것과, 어떻게 보면 한 30년 만에 대전환기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2차 대전 이후에 80년대까지는 고인플레이션 시대, 그리고 80년대에서 2020년까지는 저인플레이션 시대, 그리고 다시 고인플레이션 시대로 간다라고 보면 현금 갖고 갔을 때 낭패를 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요 고인플레이션 시대, 저희 이모 할머니께서 서울에 집을 한 채 갖고 계셨는데, 그 집을 그때 당시에 팔았을 때가 2천만 원이었습니다. 예, 좋은 집이었습니다. 이거 가지고 이자가 높으니까 이자로 생활해야지 하셨다가 집값이 엄청나게 올라가는 바람에 예. 근데 이 돈은 이자를 써버렸기 때문에 계속 그 돈이 이런 상태가 됐는데, 또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인플레이션 시대가 온다면 주식 투자는 굉장히 각광받을 수 있는 자산 운용의 방식이 될 것이고, 그랬을 때 이 주식 투자 잘 배워놓으면 노후에 좋은 품위를 지킬 수 있는 좋은 수익원이 될 겁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일단 뭐 기술 격차. 그러니까 기술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 그냥 기술하고 그리고 공정 기술이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은 이 공정 기술이 강합니다. 그리고 이 최대한의 어떤 생산성을 뽑아내고 그 수율을 맞추는 이런 부분들은 잘하고 있는데, 그래서 중국 애들이 보면 우리나라 부품 업체들 다 이렇게 해서 요 안에 이제 중국 안에 있는 공장들 베껴가지고 라인을 그대로 배치해서 따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빨리 쫓아오는 거고, 예, 그리고 메모리 부분의 기술 격차가 줄었다라는 것은 낸드 부분은 맞습니다. 낸드에서는 마이크론이 예상보다 더 좋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낸드에서는 기술 격차가 줄었다라는 게 맞고, 디램은 그 예전처럼 경쟁이 치열할 때는 빨리빨리 기술 개발을 하고 경쟁사를 도태를 시키기 위한 그런 동력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이 세 업체만 있다 보니까 그런 동력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술 격차가 줄었다는 것도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다만 이제 메모리 디램에서는 삼성전자가 기술을 다 개발을 해놓고 있는데 응용을 안 하고 양산을 안 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는 거고, 근데 낸드는 확실히 따라잡힌 게 맞는 거고, 그래서 전망은 그렇게 나쁘진 않지만 또 좋다고 보기 힘들고, 투자자 관점에서는 이제 삼성전자는 매력이 없다라고 봅니다. 저는 500조짜리가 올라봤자 1000조일 텐데, 이 늘어나는 500조의 부가가치라는 건 대단한 거지만 투자자들이 봤을 때는 요거 사가지고 2배 먹는 겁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2배 간다, 나머지 종목들은 뭐 난리가 난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투자 관점에서 매력이 없다고 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미리 대응을 하셔도 나쁘지는 않을 겁니다. 8월은 거의 뭐 확실하게 떨어지니까. 예, 저 이런 거 되게 좋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실리콘 웍스, 예, 축하드립니다. 예, 이렇게 이제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고 이렇게 수익 한번 보시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좋은 영향을 줍니다. 여러분들, 제가 주식 투자 뭐 옛날에도 나쁘지 않게 했지만 언제 각성을 했냐면 액트에서 각성을 했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뭐 갖고 있어서 어떤 이런 부분이 아니라 우리의 머리에 대한 부분인데 우리 머리가 보상을 받아야만 인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길게 가져갔더니 수익이 엄청나게 나오더라 하는 이런 보상이 따라주면 그다음에 조용히 갖고 있는 게 단타 치는 것보다 훨씬 낫네. 이런 게 계속 선순환이 되면서 습관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제가 주식 보유한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이런 생각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나 같으면 저 벌써 팔았을 텐데 갖고 있네. 이런 분들. 그러니까 이게 보상이 되면서 이런 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실리콘 웍스 같은 거 한번 이렇게 쭉 가져와서 수익을 봤다. 요게 보상 한번 받은 거라서 좋은 습관을 만드는데 큰 기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익금뿐만이 아니라 요 경험 자체가 여러분들께는 엄청난 도움이 될 겁니다. 네. 그게 몇 번 되고 나면 여러분들 이제 콩나물에서 콩나무가 되는 겁니다. 뭐 시장에 따라서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뭐 어쨌든 저는 현실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뭐 시장 따라서 뭐 이게 보면 어딨지? 역대 최고가가 7,224이니까 최고가 돌파하면 이 주가가 만약 이렇게 돌파해가지고 이걸 넘겼습니다. 그러면 모든 영신금속 주주들은 전부 수익입니다. 전체 영신금속 주주들 모두 수익이기 때문에 급하게 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뒤로는 조금만 매수가 나오고 조금만 호재가 나와도 쭉쭉 올라가지고 뭐 10,000원도 가고 20,000원도 갈 수 있는데 그거는 시장에 달린 거고 시장이 어떻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걸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가치 대비해서 이 정도까지는 가능하지 않겠냐 이런 거. 예, 근데 뭐 말씀하신 것처럼 10,000원도 가고 20,000원도 갈 수 있는데 갈 수도 있는 것과 그 정도가 적정 가격이다라는 건 틀린 거니까. 예, 유안타 종목은 글쎄 제가 좀 찾아야 되는데 찾기는 찾았습니다. 종목을 찾기는 찾았는데 뭐 여기 지금 유안타 문자 받으시는 분들이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들이 다 샀을 때 문제가 될 만한 종목이라서 A리츠라는 종목인데 여기 보시면 여기 장중리 요약에 보시면 시가총액 작은 종목 중에 멀쩡한 놈 없는지 찾아보다 A리츠가 양호한 것 같다. 이게 언제 얘기냐면 4월 9일의 얘기입니다. 4월 9일. 오씨 하루 만에 올라갔네. 예, 그래서 4월 9일에 이거를 멀쩡한 것 같은데 주식수가 너무 적어가지고 주식수가 420만 주밖에 안 되고 근데 최대 주주 주식을 빼면 한 250만 주도 안 됩니다. 다른 주주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게 다 같이 들어갈 수는 없겠다 하는 생각이었는데 다음날 바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그 종목은 어쨌든 찾고 있습니다. 찾고 있는데 이게 뭐 끓을 만큼 끓여야 밥이 되는 거라서 진짜 숫자는 나타날 만한 좋은 종목, 그 종목에 어떤 탐방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제가 보내드린 종목 대부분 제가 탐방을 합니다. 아니면 탐방한 얘기를 듣든지 그러니까 그 부분까지 해서 시간이 좀 걸리니까 그거까지는 제가 언제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데 한 달 이내에는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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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큰 틀에서는 달러가 약세가 될 게 확정적인데 근데 뭐 어떤 변수가 생길 때마다 이 환율은 요동을 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보시면 그러니까 원화 강세, 달러 약세가 이렇게 진행이 되다가 연초부터 해가지고 다시 달러가 강세입니다. 뭐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미국이 금리를 올린다.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 국가들에 비해서 달러가 안전자산인데 금리까지 더 많이 주네, 이자까지. 그럼 돈이 몰릴 수밖에 없으니까 달러가 강세가 될 것이다. 예, 근데 당장 달러 금리 인상을 못 할 거다라는 부분과 할 거다라는 부분. 근데 내년 하반기 정도 돼야 금리 인상을 할 것 같으니까 이 지금의 달러 강세는 일시적인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다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온 거에 대한 어떤 반작용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환율이 이렇게 변동을 했고 여기에 따른 이 정도 변동은 충분히 나올 수 있고, 그래서 제가 환율 말씀드릴 때 그때 당시에 제 기억은 어떤 분이신지 기억은 안 나는데, 당장 자기가 사업해야 되니까 이거 지금 환전하는 게 낫냐 뭐 이런 질문을 받아서, 당장은 달러 약세 원화 강세가 지속될지 여부를 알 수 없다. 예. 근데 큰 틀에서는 그렇게 될 것이다. 뭐 그 정도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리고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A리츠, 제가 4월 9일에 언급한 종목인데 우연히, 저랑 아무 상관이 없을 겁니다. 우연히 상한가를 갔습니다. 예, 이게 간 이유가 이제 코스닥이 1천선 시대를 열었는데, 그 1천선 시대에서 과연 이 시가총액 작은 종목들이 버틸 수 있을 것이냐. 이 회사를 보면 그 투자하면서 이렇게 부채가 있었던 부분을 갚고 투자 성과도 냈습니다. 그래서 이거보다 더 좋아졌습니다. 투자 성과 내고. 뭐 그런 상태고 적자 내지도 않고 뭐 이익도 내고 있네? 근데 시가총액이 오늘 상한가 가기 전에 300억대였습니다. 아니, 시가총액 300억대에서 멀쩡한 종목이 거의 없기 때문에 왜 멀쩡한데 왜 안 올라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이고, 뭐 최대주주 지분율이 50% 이상이면 뭐 그렇구나 생각을 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이제는 뭐 40%도 안심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이 주주들의 권리 행사에 대해서 우리, 그러니까 젊은 투자자들은 비율을 보면, 제가 이번에 의결권을 받았던 비율 중에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한 가지 특징은 나이, 젊을수록 의결권 행사에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두 번째는 지역인데, 어디가 주식 투자 인구 비율과 맞춰봤을 때 어디가 제일 많냐면 광주가 제일 많습니다. 이 광주분들의 그런 특성이 나오는 겁니다. 이 불의 한가하네 이런 부분들. 예, 그래서 젊은 분들의 어떤 의결권 행사에 대한 권리의식이 굉장히 예전하고 다르다. 예전에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내 주식 올려주면 되지 귀찮게 뭘, 이런 분들이 많았다면, 요즘은 권리 행사 하셔야 됩니다, 의결권 위임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 정말 제가 틀린 제안을 하지 않는다면 예전만하고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위임장이 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는 최대 주주도 정정당당하게 전자투표고 뭐고 다 열고 이제 자기가 더 좋은 제안을 해서, 그래서 주주들한테 동의를 구해야지, 이상한 짓으로 뭐 주주들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다, 오히려 역효과가 날 뿐입니다. 요즘은 이제 시대가 바뀐 겁니다. 예, 그런 상태에서 무슨 얘기하다 이 얘기가 나왔지? 그렇다 보니까 이제 최대 주주 지분율이 40%가 된다 하더라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50%는 어쩔 수 없겠지만, 예, 그런 상태고, 예, 그런 상태에서 멀쩡한 종목이 시가총액이 300억대다? 아니, 지금 강남에 300억대에서 지분율 30%라고 하면 최대 주주 지분 평가액이 100억인데 강남의 아파트 큰 평수 100억 넘어갔습니다. 뭐 아파트 한 채밖에 안 되는데 이게 뭐 말이 되는 가격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그런 것처럼 앞으로 시가총액 낮은 종목들 다 올라갈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망할 종목 빼고 나면 시가총액 1000억 이하는 찾기가 힘들 겁니다. 코스닥 불장이 곧 전개가 될 것이니까. 예, 이런 부분들 감안해서 코스닥 종목 중에서 멀쩡한데 시가총액이 낮다, 이런 거 잘 찾아보시면 또 좋은 성과를 낼 수가 있을 겁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삼강 MNT. 삼강 MNT가 오늘 공시가 났습니다. 규모가 상당히 큰데 3,477억, 매출의 81%. 그럼 이런 건 또 공시를 보고 정확하게 또 따져봐야 됩니다. 2023년까지네? 그럼 2년간 요 확정 계약 금액이 쪼개져서 된다고 하더라도 매출이 1,700억이 추가가 되네. 와, 이건 진짜 호재입니다. 호재인데, 이건 뭐 명백하게 호재입니다. 그렇지만 주가가 이미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라서. 그래서 좀 반응이 저렇게 좀 소멸하는 형태가 되지 않았나. 하지만 그 최근에 상승한 요 과정에서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가 있었고, 오늘도 기관 투자자들이 매수를 했기 때문에 뭐 이게 3천을 찍든지 3천형 패턴을 찍든지 아니면 더 치고 나가든지, 어쨌든 아직까지는 뭔가 좀 여력이 남아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저도 이 공시까지 나왔기 때문에 뭐랄까 더 관심을 안 두려고 합니다. 이 재료가 나왔고 주가 상승에 따른 부담도 이렇게 요걸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당장은 좀 뭐 21선 아래에서 이렇게 아직 힘이 있고, 오늘도 음봉이지만 그 단기 이평선 위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좋게 판단을 할 수 있지만 뭐 더 언급을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상보. 1차 상승 이후에 에너지 모아가고 있습니다. 2차 상승이 나올지 여부. 근데 변동성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당장 나오는 것보다는 위아래 때리고 가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 상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좋은 기술이 있고 거기에 따른 또 공급 계약도 있을 가능성이 높고, 그랬을 때 예전에 적자 내던 기업이 흑자 전환해가지고, 그것도 시장이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그 대상의 시장이 작다면 이 작은 종목들도 한계가 있는데, 그 대상의 시장, 자동차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시장이. 그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이다라고 한다면 뭔가 하나 앞선 기술이 나왔다. 그러면 이 잠재력이 엄청난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국내에서만 팔리고 예를 들면 국내 자전거 시장에 어떤 납품을 하는 업체다. 그럼 국내 자전거에 다 납품된다 하더라도 별거 아닌데, 자동차에 납품을 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팔리는 자동차 대수가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앞선 기술이다. 요거는 진짜 잠재력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작은 종목을 보실 때도 이게 시장이 크니까 이건 잠재력이 커. 예를 들면 제노레이의 의료기기 시장도 전 세계적으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이동식의 엑스레이. 그러면 얘들이 좋은 제품을 만들면 잠재력이 굉장히 크겠네 생각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국내 시장만 대상으로 하는 업체라면, 예를 들면 삼성생명, 국내 시장 보험 다 잡아먹어도 여기서 뭐 얼마나 크겠어, 뭐 이런 생각으로 갈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앞으로의 그 잠재력, 시장의 어떤 표현하자면 포텐셜 같은 거,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고려를 하면 요 흐름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높일 수 있을 겁니다. 장 종료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